이기적 유전자의 이타적인 행동에 대해서 집중해서 책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유전자가 자기 유전자를 다음 후손한테 보존해서 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그 목적을 갖고 이타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개체들 중에 많은 개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인간은 정말 이타적으로 행동을 하는가? 라는 약간 도킨스의 유전자가 모든 게 다 박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반론을 제시하면서 책을 읽었어요. 정말 그런가? 라는 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첫 번째부터 1장부터 5장까지는 유전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유전자가 불멸의 유전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책 모임인 만큼 비유를 책으로 했는데요. 우리 몸 모든 세포 하나 안에는 셀 안에는 핵이 있고 그 핵 안에 46개의 염색체가 있습니다. 염색체 안에가 그 여러 가지 선으로 꼬여 있는데 그 꼬여 있는 선이 요 빨간 색깔 히스톤으로 얘가 보호해주면서 뭉쳐져 있고 그 안을 풀어보면은 이렇게 DNA에 두 선이 있게 됩니다. 염색체가 우리가 책이라고 하면은 이 핵은 책장이고 그 유전자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단어를 구성하는 게 DNA, 그리고 글자가 DNA 분자입니다. 즉, 이 여러 긴 유전자 중에 어느 한 일정 부분을, 그 긴 DNA 선 중에 일정 부분이 부분이 유전자가 되고 그게 어떻게 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머리 색깔이 되고 뭐 키 또는 눈동자 색깔들 다양하게 되는데요. 여기 이 책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유전자는 개체를 조작하여서 죽을 운명이 다하면, 즉 몸이 노화하게 되면은 얘를 버리고 얘를 죽게 하고 다음 새로운 몸으로 이동을 해가면서 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실체인 DNA는 죽습니다. 하지만 그 DNA의 사본은 영구적으로 남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를 정의하는 이 책에서 속성은 유전자가 사본의 형태로 거의 불멸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유전자가 실제로 어떻게 발현했는지를 봤는데요. 지금 우리 몸은 염색체로 다 이렇게 DNA 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걸 좀 쉽게 설명하면 지금 이 건물에 대한 설계 도면이 모든 방마다 이 설계 도면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 모든 세포 안에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염색체가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움직이는 게 요게 단백질 덩어리고 이 검은 색깔 선이 DNA인데 이 DNA가 아까 구간마다 여러 가지 유전자들이 발현을 한다고 했는데 그 구간을 읽음으로써 머리 색깔을 만들어야지 아니면은 그 비슷하게 모형을 만드는데요. 밑에 사진들을 보면은 할머니와 손녀딸, 엄마와 아들, 그다음에 남매, 그다음에 아빠와 아들이고요. 그 각 나와 유전자가 반은 확실하게 동일한, 즉 내 유전자의 2분의 1은 공통된 사람들입니다. 내 30년 후의 모습이 그리고 우리 엄마라든지 또는 할머니의 모습이 되는 건데요. 그만큼 유전자의 힘을 이 사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 책에서는 유전자가 이렇게 계속해서 나의 유전자를 후손한테 물려주고 있는데 그 후손한테 조금 더 나은 상태로 또는 이게 잘 보존되도록 하는 목적을 갖고 이타적인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개체, 즉 생존 기계는 이 개체 자체에 대한 생존은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이 유전자가 잘 보존되고 운반되는 수단일 뿐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유전자를 의인화한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약간 여기에서 약간 발끈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다 감정이라는 게 있고 단순히 도구는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 이타적인 행동을 보이는 그런 무리들이 사회활동을 유전자 수순에서는 유전자를 보존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킨스는 이 이타적인 행동을 식으로 표현했는데 윌리엄 해밀턴의 친족 선택 이론과 포괄 적합도 공식을 이용해서 이거를 풀이를 하고 있어요. 6장의 유전자의 행동 방식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보면은 서로 혈연 관계에 있는 개체들은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전자의 관점에서는 개체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여러 친족들을 살리는 게 이득이라고 봐요. 그래서 나 하나 죽음으로써 다른 형제들을 살리는 게 내 유전자가 나와 반을 갖고 있는 그 형제들이 더 많이 후손한테
넘겨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식이 보면은 해밀턴 규칙 보면은 RB가 C보다 크면 된다고 하는데 그 R이 이 개체 간의 근연도입니다. 나와 엄마는 2분의 1이고 나와 할아버지 그 위에 선대는 2분의 1이라는 그런 그 얼마나 가까운지 정도이고 이 가까운지 곱하기 B 이타적인 행동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친족의 이익 여기서 말하면은 살아남는 거겠죠. 그게 내가 죽음으로써 내가 행동에 의한 손해를 봄으로써 한 그런 손해보다 크다면 이 개체는 이타적인 행동을 한다라고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도킨슨의 이런 유전자가 모든 걸 다 갖고 있고 결정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 이러한 것들은 실질적으로 그 근본을 보면은 다윈의 진화론을 바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윈의 진화론에서 크게 두 파로 나뉘었는데요. 도킨슨 학파와 굴드파로 나뉩니다. 도킨슨은 유전자가 모든 걸 결정한다라고 하지만 굴드파는 유전자가 아닌 개체, 자연이 개체를 선택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 그 다윈의 진화론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 책 밑에 보면은 많이들 보셨을 텐데 똑같은 기린이 목도 긴 기린도 있고 짧은 기린도 있었는데 단지 목이 긴 기린이 그 짧은 기린이 먹지 못해 죽었고 긴 기린만 살아남았다. 즉 자연계에서 환경에 적응한 종만 살아남는다라는 원리로 자연 선택설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밑에 보면은 그 자연 선택 자체가 뭐 이 다윈의 단계에서는 그 선택하는 게 날씨든지 지형이든지 유전자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포식자라든지 아니면은 주어진 환경이 생존 번식에 유리한 형태로 진화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 세대에 넘어와서 크게 두 학파로 방금 말씀드렸던 건 아니는데 다윈의 진화론이 자연 선택설에서 선택 단위가 개체이냐 또는 유전자이냐에 따라서 굴드파와 도킨슨 학파로 나뉩니다. 지금 현재 생존하고 있는 분은 도킨슨밖에 없고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분의 그 책을 보면은 우리가 읽은 이기적 유전자와 비슷한 때 굴드 박사가 다윈 이후라는 책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의 그 비교를 하면은 도킨슨은 전통적인 다윈이즘이에요. 그래서 자연 선택은 다양한 조직 수준에서 작동하기보다는 유전자 수준에서 작동을 한다라고 하고 자연 선택은 진화적인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 점진적으로 변화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굴드는 신다이니즘으로 자연 선택은 유전자 수준뿐만 아니라 개체 또는 개체군, 종, 그다음에 종 이상의 분류 수준까지도 작용을 하고 있고 변이는 모든 방향에서 일어나고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위에가 Y축이 그 시간이고 X축이 그 종의 다양성입니다. 위에가 도킨슨이고 밑에가 굴드파인데 도킨슨 같은 경우는 점차적으로 서서히 퍼진다라고 하는데 굴드파는 어느 순간 갑자기 새로운 종이 나타난다, 변화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느 쪽에 맞다 안 맞다라고 말하기는 아직도 지금 팽팽히 맞서는 상태고 두 학파의 주장을 딱 설명하자면 도킨슨은 종은 작은 변화들의 축적을 통해서 오랜 세월 거쳐 변화한다라고 하고 있고 굴드는 진화는 갑자기 시작되고 일단 종이 형성되면 오랜 기간 동안 크게 변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다윈의 진화론을 보고 나서 저는 그러면 인간은 여러 가지 개체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정말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가? 나의 유전자 보존을 위해서?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계속 생각하다가 최근 제가 리서치하는 부분에 보면은 이게 이 사례로 크게 두 가지로 인간이 이타적인 행동과 이기적인 행동에 대한 사례를 이거 금융권 시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유엔인데 유엔에서 최근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즉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 다음 후손까지 내 유전자가 계속 이 책에 의하면 유전자가 계속 내려갈 텐데 그 다음 세대에서도 좋은 환경에서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즉 인류가 직면한 문제에 맞서고 있는데요. 이게 큰 지금 17개의 타이틀을 가지고 현 세대의 일부 말 다음 세대에 보존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조건으로 이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당연히
기후 변화, 지금 계속 뭐 지구온난화 이런 것들이 이슈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이상 발전하지 않도록 CO2 뭐 감소량을 줄여라 기업들한테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다른 거 하나는 뭐 클린 워터 물을 깨끗하게 쓰는 거 그다음에 성평등성 젠더 관련된 이슈, 그 다음에 굶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바탕으로 금융권에서 어떤 변화가 있냐면 ESG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큰 덩어리로 ESG, 인베스트먼트로 지금 되게 많은 국민연금에서도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환경 측면, 즉 기업의 가치 평가를 할 때 재무적인 요소, 우리가 알고 있는 회계적인 재무 요소가 아닌 비재무적인 요소까지 평가를 하겠다. 근데 그 비재무적인 요소를 ESG로 평가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ESG 각 항목에 대한 스코어가 다 별도로 있고요. 그 E 같은 경우는 다 직관적으로 겠죠. 환경에 대한 보존 내용이고 S는 소셜입니다. 사회적으로 어떠한 이 기업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뭐 여성에 대한 채용 수나 아니면은 이게 그 작업 환경, 뭐 공장에 사람들이 죽는 안전 관련된 내용이고 G 같은 경우는 기업 재무 구조, 그래서 기업 안에서 이게 뭐 횡령, 배임 이런 것들이 없도록 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유럽과 미국에서 선진국들에서는 이 ESG 투자를 계속 해오고 있고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2020년까지 거의 17조 원을 확장한다고 했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가장 많이 발달된 국가 이 ESG 스코어 연관된 서 투자하는 걸로 가장 크게 발달된 건데 한 사례가 뭐냐면 ESG를 투자를 하고 있어서 각각 스코어별로 보고 있는데 애플의 아프리카에 있는 공장의 직원들이 10살도 안 된 어린 10대들이 있다라는 거를 확인하고 나서 애플에다가 이걸 아동 노동 착취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거를 당신의 그 주식을 뭐 팔겠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압박을 가서 실질적으로 인게이지먼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플은 이거를 1년 동안에 해결함으로써 홈페이지 공시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해서 거의 선순환되는 이런 그 사례로서 기업들이 변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인간의 이타적인 행동이 다무손에게 실제로 이게 기업은 어떻게 보면 이거 가장 멀리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기업들조차 경제들조차 변화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진짜로 인간이 이타적인가? 라고 했을 때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책에서는 이제 죽을 때가 되면 죽고 다음 세대에 새로운 셀을 줌으로써 살아야 되는데 죽지 않겠다, 노화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유전자 조작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DNA 선들 중에 특정 구간마다 발현하는 게 있는데 특정한 노화를 멈추도록 하거나 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로 해서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사례가 지금 구글에서 자회사로 설립한 생명공학 계열사인데 칼리코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2013년에 설립이 됐는데 여기서는 노화의 비밀을 알아냄으로써 우리 인간 수명을 500세까지 획기적으로 연장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작년에 나온 거는 벌거숭이 두더지가 노화가 거의 진행되지 않은 동물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단계인데 이걸 봄으로써 유전자를 넘기지 않고 나의 지금 현재 유전자로서 계속 보존하고자 하는 게 이타적인 행동이 아니라 이기적인 행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요. 이를 통해 전체적으로 제가 생각한 토론 주제는 첫 번째 부분에서 이런 인간이 이타적인 행동이 유전자 때문인가 아니면 학습된 교육 환경 때문인가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진화론 자체의 근본으로 들어가서 진화론과 창조론 쪽 그리고 진화론을 믿는다면 아까의 개체 그 굴두파와 도키스파처럼 개체를 선택하느냐 유전자를 선택하느냐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책을 들으면서 의문이 들었던 게 정말 인간은 유전자를 전달하는 개체인가 그리고 이 전달자 역할이 아닌 계속해서 발전하고자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원동력은 무엇인가라는 궁금증으로서 토론 주제를 삼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